YDEPS Reconstructing Depth Images of Moving Objects from Wi-Fi CSI Data 논문 리뷰를 시작하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연구 배경 및 동기입니다. 연구 배경으로는 와이파이 AP는 일상 보편성과 상용 장비를 통한 CSI 데이터 수집이 용이합니다. 그리고 CSI 데이터에는 반사, 산란, 회절 등 물리적 공간의 신호 전파 정보를 포함합니다. 이를 통해서 AOA, TOF, DFS 등 정보 추적 및 사람 위치, 골격 추정, 그리고 활동 인식이 가능합니다. 연구 동기는 기존 연구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와이파이 신호의 특성상 텍스처 정보가 부재한다던가 이제 조명 변화에 비민감한다던가 이제 그로 인해서 이제 RGB 이미지와 이제 그레이스케일 이미지 재구성이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연구의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와이파이 이미징의 대상으로 뎁스 이미지에 초점을 맞추고 특히나 이제 움직이는 물체의 뎁스 이미지를 재구성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이 뎁스 이미지에는 이제 세 가지의 물리적 정보가 있는데요. 모양, 위치, 깊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속성이 와이파이 전송 과정에서 이제 영향을 미칩니다. 결론적으로 물체의 뎁스 이미지는 CSI로 표현되는 와이파이 전송 상태와 연관됩니다. 다음은 그 본 연구의 도전 과제입니다. CSI 데이터로부터 뎁스 이미지를 재구성하는 것이 본질적 작업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이제 와이파이 CSI 데이터와 이제 뎁스 이미지 모두 고차원 데이터라는 점인데요. CSI 데이터는 이제 다수의 송신 안테나, 다수의 수신 안테나, 그리고 부반송파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복잡성이 높습니다. 그 뎁스 이미지 또한 픽셀 단위의 가로 곱하기 세로의 고차원적 배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고차원 CSI 데이터에서 또 다른 고차원 뎁스 이미지로 직접 매핑하는 함수를 학습하는 것은 차원의 저주로 인해 매우 어렵습니다. 어, 기존 연구는 어, 기존 연구를 이제 단순 오토 엔코더를 사용했을 때의 한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CSI 데이터를 이미지로 변환하기 위해서 CNN 기반의 오토 인코더를 사용하기도 했으나 단순 오토 인코더는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가졌습니다. 뎁스 이미지가 내포하는 핵심적인 세 가지 구성 요소, 즉 움직이는 대상의 모양, 깊이, 위치 정보를 명시적으로 분리해서 학습하기가 어렵습니다. 결과적으로 대상의 일부 특징은 비교적 정확히 추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모양이 흐릿하거나 잘못된 위치에 올바른 모양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단순 오토인코더의 잠재 공간이 충분히 정교화되어 있지 않거나 핵심 정보를 구조적으로 학습하도록 설계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모델의 그 접근 방식을 설명드리겠습니다. YDEPS는 고차원 CSI 데이터에서 뎁스 이미지를 효율적으로 복원하기 위한 새로운 접근 방식을 제안합니다. 여기서 핵심 아이디어는 움직이는 물체의 뎁스 이미지를 모양, 깊이, 위치라는 세 가지 핵심 요소로 분해해서 학습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핵심 요소로 분해해서 학습하는 방법은 아래 다음과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뎁스 이미지를 재구성할 때 보조 작업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세 가지 정보를 동시에 추정하고 일관성 있는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정보는 CSI 데이터에서 추론된 원시 정보와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는데요. 뎁스는 전송 경로 길이와 관련이 있고, 포지션은 Coarse AOA와 TOF를 활용하여 추정할 수가 있고, Shape는 Fine Grained AOA와 DFS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YDEPS 모델은 티처 모델, 스튜던트 모델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VA 기반의 티처 스튜던트 아키텍처를 지니고 있습니다. YDEPS는
그래서 이 구조는 분해와 재구성을 용이하게 하고 복잡한 덱스 이미지 복원을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게 합니다. 티처 모델은 VAE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고차원 뎁스 이미지를 저차원 잠재 표현으로 압축한 다음에 이를 다시 원본 이미지로 재구성합니다. 이 여기서 압축된 잠재 표현은 세 가지 핵심 정보를 보존하도록 학습이 되고요. 복잡한 공간 정보를 압축하면서도 형태와 위치 정보가 유지되기 때문에 학습의 안정성이 높습니다. 기존 방식과의 이제 차별성이라고 한다면 기존에는 티처, 스튜던트, 오토 인코더는 이제 CSI 데이터에서 직접 뎁스 이미지를 복원하려고 이제 그런 시도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방식은 고차원 정보를 그냥 단일 네트워크에서 학습하기 때문에 복잡도가 높고 학습 난이도가 컸습니다. 반면에 YDEPS의 티처 모델에서는 정확한 잠재 표현을 학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은 티처 스튜던트 아키텍처 기반의 두 단계 학습 솔루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티처 모델이 이제 뎁스 이미지를 잠재 공간으로 압축하고 복원하는 학습을 진행합니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스튜던트 모델은 CSI 데이터를 입력으로 받아서 티처 모델이 생성한 잠재 표현과 동일하게 학습합니다. 이 과정에서 CSI 신호가 뎁스 이미지의 잠재 공간으로 자연스럽게 매핑되도록 학습합니다. 그리고 또 보조 디코더가 있는데요. 이 보조 디코더의 역할은 모양, 깊이, 위치를 개별적으로 복원해서 학습 과정 중에 올바르게 정보가 분리되어 있는지 검증합니다. 이를 통해서 스튜던트 모델을 학습할 때 더 정확한 매핑이 가능하게 합니다. 다음은 필요 배경 지식입니다. 수집 환경은 와이파이 송신기와 그리고 수신기가 실내 환경의 감지 영역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예시로 감지 영역이 방 입구를 커버하면서 출입하는 사람을 포착하는 구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송신기와 하나의 수신기가 각각 3개의 안테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CSI 데이터 파라미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반송판은 30개, CSI 시계열은 300개의 패킷을 하나의 시퀀스로 처리를 하고 여기서 와이파이 CSI의 그 송신 부분을 제거를 하는데요. 어, 최종 입력 CSI 데이터는 n패킷, nsub, nrx의 형태로 변환하게 됩니다. 다음은 전처리입니다. 뎁스 이미지의 전처리는 다음과 같은데요. 이 보조 작업을 통해서 모양, 위치, 깊이를 추출합니다. 모양은 객체의 윤곽을 나타내는 바이너리 바스크로 생성을 하고 위치는 객체의 방위각을 반영하는 중심좌표, 깊이는 객체와의 거리 정보를 평균값으로 조정합니다. 다음은 티처 네트워크에 대해서 더 추가 설명드리겠습니다. VAE를 활용한 이미지 생성인데요. YDEPS 모델의 최종 목표는 뎁스 이미지 생성이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 이미지 디코더가 필요합니다. VA 구조를 사용해서 CSI 데이터를 잠재 공간으로 매핑하고 이를 다시 이미지로 복원합니다. 잠재 공간 매핑을 통한 이제 지식 중요가 있습니다. CSI 데이터와 이제 뎁스 이미지 사이의 간극을 줄이기 위해서 잠재 공간을 활용을 하고요. 티처 모델은 뎁스 이미지를 저차원의 잠재 공간으로 변환하고 그 잠재 표현을 스튜던트 모델이 CSI를 통해서 학습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뎁스 이미지의 핵심 요소를 이제 재구성하는 보조 작업을 이제 도입을 하는데요. VA만으로는 그 모양, 깊이, 위치를 정확하게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보조 디코더를 도입을 했고, 어, 이 디코더에는 이제 하나의 잠재 벡터에서 전체 이미지, 이지 마스크, 평균 깊이 값, 중심 좌표를 동시에 복원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각 핵심 정보가 올바르게 학습되었는지 검증합니다. 다음은 티처 모델에 대해서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티처 모델의 VA는 CNN 기반으로 설계가 되었고요.
CNN은 픽셀 간의 변화를 학습하기에는 뛰어나지만 절대값이나 정확한 좌표 위치 학습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보조 작업으로 보완했습니다. 다음은 스튜던트 네트워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CSI 데이터는 이제 OFDM 기반 CSI를 처리합니다. 와이파이 CSI는 OFDM을 통해서 고차원 데이터를 전달하는데요. 스튜던트 네트워크는 CNN과 LSTM을 활용하여 CSI에서 공간적 특징과 시간적 특징을 추출합니다. CNN은 CSI 입력에서 인접 요소의 차이를 계산하고 최대값 선택을 수행합니다. 이를 통해서 저수준 컨텍스트를 탐지하고요. 깊은 레이어를 통해서 가중치 합산과 비선형 선택을 거쳐서 고수준 컨텍스트를 추출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LSTM을 통한 시간적 특성 학습인데요. CNN의 추출한 그 공간적 특징은 시간 순서에 맞게 LSTM에 전달합니다. LSTM은 시간적 변화를 학습해서 CSI 신호의 연속적인 움직임을 추적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와이파이 CSI에서 객체의 움직임 경로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CSI와 페이즈 디퍼런스의 두 가지 분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스튜던트 네트워크는 두 개의 입력 분기로 구성이 되는데요. CSI 분기와 페이즈 디퍼런스 분기입니다. CSI 분기는 이제 앞전에서 살펴보았듯이 CNN과 LSTM을 통해서 공간적 특징, 시간적 특징을 학습합니다. 근데 페이즈 디퍼런스 분기에서는 위상 정보의 미세한 변화를 반영하여 심층 네트워크 없이도 효과적으로 학습합니다. 간단한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로 처리합니다. 두 분기가 끝나면 이 두 개의 분기에서 추출된 정보를 후기 융합 방식을 통해서 결합합니다. 이렇게 결합된 특징은 최종적으로 티처 모델의 잠재 평원과 일치하도록 학습합니다. 다음은 실험 환경에 대한 그림입니다. 다음은 실험 환경 및 데이터 수집 절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실험 환경은 네 가지 실제 환경에서 데이터 수집을 진행했고, 와이파이 송신기는 1kHz 주기로 패킷을 전송했습니다. 송신기와 수신기는 각각 3개의 안테나를 장착했고, 20MHz 대역폭에서 5.32GHz 채널을 사용했습니다. 하드웨어는 인텔 5305 NIC를 사용해서 30개의 부반송파를 추출했고, 와이파이 수신기와 뎁스 카메라 간의 시간 오차를 10ms 이내로 보정해서 동기화했습니다. 뎁스 카메라는 848 곱하기 480의 해상도 30프레임의 데이터로 수집했습니다. 데이터 수집하는 과정에서 이제 뎁스 이미지는 한 장당 33개의 CSI 패킷과 매핑이 되는데요. 여기서 카메라의 초당 프레임 속도가 매우 불안정했기 때문에 프레임이 누락되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이렇게 누락된 모션을 인접하는 샘플에서 보완할 수 있도록 더 긴 시간창이 필요했고요. 성인 사람의 평균 보행 속도가 1.2m/s임을 고려하면은 300패킷, 즉 0.3초간에 해당하는 CSI를 그 윈도우 길이로 설정했습니다. 실험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4개의 다른 환경에서 6명의 지원자를 대상으로 데이터셋을 수집했고, 공간과 가구 배치가 다른 장소에서 실험이 진행되었습니다. 지원자는 문을 열지 않고 실험실에 출입하도록 요청을 해서 일관된 환경을 유지했고요. 최종적으로 203,428개의 샘플이 수집되었습니다. 다음은 전처리입니다. CSI 신호에는 오프셋 문제가 있는데요. 다양한 오프셋에 의해서 오염이 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오프셋은 SFO, CFO가 있습니다. 이러한 오프셋은 CSI의 변동성을 증가합니다. 이 오프셋을 보정하고 전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세 단계의 전처리 방법을 적용합니다. 첫 번째는 위성 오프셋 제거. CSI 행렬을 특정 송신기에
안테나 값을 기준으로 상대적인 값으로 나눠서 수신 측 위상 오프셋을 보정합니다. 두 번째는 고역 통과 필터를 적용합니다. CSI 신호에서 동적 요소만 추출하기 위해 고역 통과 필터를 사용합니다. 세 번째는 노이즈 제거 및 안정화입니다. 고주파 노이즈를 제거하고 CSI의 각 시간창에 사비츠키 고레이 필터를 적용해서 신호의 안정성을 높입니다. 그 다음은 그 페이즈 디퍼런스를 계산합니다. 전처리된 CSI로부터 이상차를 계산합니다. 다음은 뎁스 이미지 전처리 단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구멍 채우기 및 필터링, 두 번째는 뎁스 카메라의 최대 감지 범위를 초과하는 뎁스 값은 제거합니다. 세 번째는 플리커 노이즈를 제거하는데 시간 축을 따라서 중앙값 필터를 적용합니다. 네 번째는 정교화 및 인계값을 적용하는데 방법은 뎁스 이미지의 픽셀 값은 밀리미터 단위로 이제 깊이를 나타내게 되는데 학습을 위해서 0과 1 사이의 정규화를 수행합니다. 그리고 이제 보조 작업을 위한 핵심 정보를 추출해야 되는데요. 여기서 핵심 정보란 모양, 깊이, 위치입니다. 이를 위해서 이제 컴퓨터 비전 기법을 활용해서 객체 주위에 바운딩 박스를 생성하고 이미지에서 움직이는 객체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 방법으로 첫 번째는 객체 추적 및 바운딩 박스 생성입니다. 가장 큰 면적을 차지하는 객체를 중심으로 윤곽 탐지를 수행하고요. 두 번째로는 중심 좌표를 계산합니다. 바운딩 박스의 중앙 좌표를 계산해서 객체의 중심 위치를 파악합니다. 세 번째는 경계 영역의 평균 깊이를 계산합니다. 네 번째는 이지 마스크를 생성합니다. 최종적으로 중심점의 기준으로 128 곱하기 128 크기의 이지 마스크로 잘라내어 학습에 사용합니다. 다음은 평가 방법입니다. 교차 검증을 위한 평가 방식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YDEPS의 성능을 검증하기 위해서 Review One Subject Out Cross Validation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환경별로 한 피험자를 테스트 데이터로 사용했고요. 나머지 피험자를 훈련 데이터로 학습했습니다. 이 과정을 순환하고 하면서 이제 모든 피험자가 테스트에 포함되도록 반복합니다. 평가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Soft IOU. 생성된 뎁스 이미지와 그라운드 트루스 간의 겹치는 영역을 계산합니다. 두 번째는 MSE. 예측된 픽셀 값과 실제 값의 오차를 측정합니다. 세 번째는 핵심 구성 요소에 해당하는 모양, 위치, 깊이에 대한 오차를 계산합니다. 다음은 결과입니다. YDEPS의 성능을 이제 기존에 이제 연구되었던 모델과 비교해서 뎁스 이미지의 보본 정확도를 평가하게 됩니다. 주요 평가 지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MSE, 소프트 IOU, 뎁스 에러, CF 에러, 포지션 에러입니다. 표를 보시면 YDEPS의 성능이 하나를 제외하고 1등을 차지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YDEPS의 성능을 환경별로 평가해서 다른 방법론과 비교한 그림입니다. 주요 평가 지표는 환경별로 해당하는 평균 MSE, 환경별 평균 소프트 IOU입니다. 다음은 YDEPS가 생성한 뎁스 이미지와 이제 기존 방법들과 그리고 그 절제 연구한 결과를 비교한 그림입니다. 다음은 절제 연구에 대해서 그 표로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YDEPS 모델의 주요 구성 요소가 이제 최종 성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서 절제 연구를 진행을 했습니다. 분석된 구성 요소는 TS, Teacher Student 구조와 VAE, 그리고 보조 작업에 사용된 보조 디코더입니다. 표에서 확인할 수 있다시피 YDEPS라는 모델이 이미지 에러를 하나를 제외한 부분에서 그 우위를 차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한계점입니다. 환경 의존성 문제가 있습니다. 와이파이 신호의 전파는 벽, 가구, 송신기 위치 등의 환경적 요인에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와이뎁스 모델을 학습할 때는 어, 환경 A를 테스트 환경으로 선택하고 나머지 환경을 학습에 사용을 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위와 같이 학습을 하면 환경에 따라서 모델의 성능이 달라지는 현상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델의 성능의 환경 종속성에 대해서 성이라는 한계가 있습니다. 모델의 성능은 환경에 의존적이며 일관된 성능을 보장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모양과 깊이 추정은 대체로 합리적이지만 위치 추정에서 오차가 발생합니다. 실제 위치와 보고 있는 위치 간에 오차가 종종 발생하였고, 이는 와이파이 송신기와 뎁스 카메라 간의 오차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다음은 배운 점과 그 인사이트에 대해서 설명드리면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는 와이뎁스의 설계 아이디어 이해입니다. 사전에 학습된 VAE를 활용해서 뎁스 이미지의 잠재 표현을 와이파이 CSI 특징과 직접적으로 연결하는 구조가 매우 신선했습니다. 그리고 티처 VAE가 뎁스 이미지로부터 추출한 잠재 표현을 일종의 목표 지점처럼 설정하고 스튜던트 모델이 CSI 정보를 이를 목표로 매핑하도록 유도하는 접근 방식이 매우 영리하다고 느꼈습니다. 두 번째는 YDX 구조에서 보조 디코더의 역할에 대한 깊은 이해입니다. 보조 디코더는 단순한 복원이 아닌 세 가지 핵심 정보, 모양, 깊이, 위치가 잠재 공간에서 정확하게 분리되어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한 역할입니다. 메인 디코더의 역할은 학습한 후에 CSI 인코더와 결합이 돼서 최종적으로 이미지 복원을 목표로 하지만 보조 디코더는 오직 티처 모델 학습 중에서만 사용되고 잠재 표현이 올바르게 압축되었는지 정보가 명확하게 분리되었는지를 학습 중에 검증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구조적 설계의 탁월함 이해입니다. 이러한 구조 덕분에 티처 모델은 더욱 신뢰할 수 있는 잠재 표현을 학습하게 되며 스튜던트 모델로의 매핑 또한 매끄럽게 연결될 수 있음을 이해했습니다. 이상으로 논문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